1,500원에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컴포즈 커피 4,700억 원에 매각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막 4,700억에 매각이 됐다. 그럼 그 기업 가치가 맞냐?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단으로 가면은 99년도에 이제 대표님, 컴포즈 커피 대표님께서 뭐 JM 통상, 뭐 흔히 다 아시는 또 시작하셔가지고 사실 커피 인더스트리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컴포즈 커피도 10년 정도 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사실은 이제 M&A 시장에 문을 두드리셨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 한 2,500억 정도의 이제 M&A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막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뭐 유명한 PE에서 인수를 이제 거의 끝까지 갔다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따가도 저희가 기업 가치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그 당시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그게 이제 한 8배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년 정도 이후에 사실 또 지금 4,700억에 매각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JM 커피그룹에 컴포즈 커피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네. JM 커피그룹은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컴포즈 커피를 소유하고 있고 뭐 커피 머신부터 원두까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JM 커피그룹 전체를 매각한 게 아니라 컴포즈 커피라는 브랜드만 매각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다트라고 이제 공식 사이트를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2022년 1월에 그 컴포즈 커피가 그 아까 말씀 주신 JM 커피 그룹으로부터 사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162억 정도라는 금액으로 서로 이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컴포즈 커피는 분사가 된 형태로 새로운 법인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M&A는 사실 그 컴포즈 커피만 매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법인을 비교적 최근에 법인을 설립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러면 M&A를 미리 염두에 두고 법인을 설립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뭐 M&A 시장의 매물로 나오기 전에 아마 준비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거의 2,000개가 넘는 매장 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컴포즈 커피 그럼 도대체 이 금액에 누가 인수를 한 건가요? 인수자는 사실 저희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졸리비 그룹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졸리비 하면은 사실 잘 뭐 필리핀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뭐 한국의 티모안 혹은 또 커피빈, 혹시 커피빈도 사실 졸리비 그룹이 예전 19년도에 미래에셋 PE가 갖고 있던 거를 인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시총으로는 한화로 한 6조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대형 이제 F&B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의 최대 패스트푸드의 강자기도 하고, 뭐 전 세계 이제 동남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일랜드 커피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M&A를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M&A로 커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은 사실 두 번째, 뭐 세 번째 인연이 되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친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이 이제 인수를 진행할 때 졸리비라는 기업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필리핀 여행을 갔을 때나 아니면 홍콩 같은 데를 갔을 때 이런 동남아 권역에는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형 기업이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커피 브랜드에 진출한다고 해서 자국 기업이나 아니면 동남아의 다른 유명한 기업이 아니라 왜 한국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컴포즈 커피를 선택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M&A 시장에서는 정말 딱 떨어지는 멀티플을 준다거나 뭐 혹은 진짜 뭐 어떤 금액이 맞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졸립이라는 회사를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예전에 이제 화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성공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창립자 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자리를 잡고 F&B 강자가 되셨는데 중국 본토에 이제 루이싱 커피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한 13,300개 정도 매장이 중국 본토에 있는데 여기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보자라는 그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사실 요즘 K 또 브랜드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브랜드를 하나 잘 구축하는 게 아닐까 해서 전략 중에는 그게 하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포즈 커피가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B 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연하셔가지고 마케팅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밸류에이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가 4,7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M&A에서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뭐 재무적인 가치, 비재무적인 가치 모두 다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산정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저희가 그 재무 관련된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어떻게 멀티플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V 에비타라 그래가지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이제 에비타로 나눈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졸리비에서는 8배 정도의 멀티플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업 가치,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본인들은 4천억으로 추산을 했고, 거기에 700억은 현금 700억을 들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4,700억을 준 거죠. 그러면은 컴포즈 커피라는 회사를 4천억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계산을 하게 된 건데,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가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8배 정도를 곱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멀티플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수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와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야지만 내가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돌아오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는 졸리비가 8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의 투데이로 봤을 때 8년을 운영하면 그 인수대금을 회수하겠구나 라고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컴포즈 커피가 지금 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36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에비타는 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부터 꾸준히 한 8년 정도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8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졸리비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면 이게 8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운영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그런 전략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더 쳐줬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EV 에비타의 멀티플이라는 개념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 오고 난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러닝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몇 년 정도를 해야 할까? 인 거죠. 그래서 졸리비 그룹에서는 그런 시너지를 통한 영업이익 개선, 그리고 시장 확장 이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더 큰 멀티플을 지불해서라도 컴포즈 커피를 데려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성장하는 매장, 그러니까 매장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사실 다른 데보다 높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저가 커피 시장에 성공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커피 많이 먹는 것들, 그다음 가맹점 모델이 좀 워킹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외에 가서도 잘 되겠지?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그다음 시장 환경 같은 거 전부 고려돼서 사실 8배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박리담회식의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가맹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좀 약간 놀라긴 했어요. 제가 이거 찍어오긴 했는데 자체 로스팅하는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까지, 여기는 되게 사실 효율적인 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 가맹점의 모델을 자세히 보면 수익 구조나 유통 구조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 판매, 점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마진이 많이 남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박리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좀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원두를 키우는 거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럼 실제로 다른 커피 브랜드들의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까지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자료는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나 이런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가장 높은 곳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라고 하네요. 근데 10%도 사실은 되게 높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컴포즈 커피가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건 사실 되게 엄청난 일이기는 하죠.
저희도 이번에 이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같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국내에 있는 정말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M&A를 통해서 성장하고 이 전반적인 이런 시장 구조가 개편되면서 자라왔던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 브랜드들, 정말 컴포즈 커피 말고 다른 커피 브랜드들의 M&A 멀티플 어느 정도로 보통 인정받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산업 평균이 보통 EV, EBITDA 기준으로 11, 그러니까 11배라고 본다고 해요. 근데 이번 컴포즈 커피의 경우 8배라고 이제 그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졸리비에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다트 공시로 그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배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는 8배 정도를 추산해가지고 매각을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메가커피 사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메가커피는 멀티플이 3배였어요. 근데 지금 메가커피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M&A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말 딱 제대로 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되게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메가커피가 그때 뭐 영업을 못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 당시에는 중저가 커피가 이 시장에서 통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한 2, 3년 지난 이 시점에서 졸리비는 컴포즈 커피를 엄청 높은 금액에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M&A라는 이 멀티플이라는 것들도 시장 상황,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동이 돼서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한 1,400억 원 규모로 네네, 이제 맞습니다. 매각이 됐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2023년의 성과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에 그 1,400억에 매각될 때 21년도에 87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었고 실제로 영업이익은 한 420억 정도였어요. 근데 멀티플이 한 3배? 한 3.5배 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 공시 기준으로만 매출이 3,60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90억, 그러니까 700억 정도 하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 그때 인수를 포기했던 분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사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졸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글로벌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진입과 장악을 위해서 컴포즈 커피라는 국내의 그런 굴지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커피 브랜드, 또 카페 브랜드들의 인수가 이런 브랜드들의 M&A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또 M&A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커피 브랜드들이 또 어떻게 다양한 M&A 사례들을 만들어 왔고 어떤 변수들이 있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그 생각한 게 다음번에는 그 주제를 얘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인더스트리가 엄청 핫해요. 왜냐면 다들 아시는, 뭐 아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카페베네. 우리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카페베네는 중국과 피, 거기에 뭐 투썸, 뭐 할리스 커피, 탐앤탐스, 뭐 커피빈, 커피베이, 스타벅스 코리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차. 사실 할 말은 정말 너무 많은 인더스트리가 F&B 중에 이 식음료 인더스트리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